QQQ, QLD, TQQQ를 아무 기준 없이 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 매매입니다. 싸 보이면 사고 무서우면 팔고 다시 오르면 후회하고 또 늦게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QQQ도 어렵고 QLD는 더 어렵고 TQQQ는 계좌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여전히 무섭고 하락은 여전히 아프고 계좌는 여전히 출렁이지만 적어도 내가 왜 사고 왜 팔고 왜 기다리는지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합니다. QQQ는 시장의 기준입니다. QLD는 그 기준에 속도를 붙이는 도구입니다. TQQQ는 그 속도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무기는 손에 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 휘두르면 나를 먼저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QQQ, QLD, TQQQ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싸다. 전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회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싸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싸 보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싸다고 못 샀습니다. 결국 5천만 원에는 비싸서 못 사고 8천만 원에는 싸다고 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내 기억보다 싸 보이는 겁니다. QQQ도 똑같습니다. QQQ가 고점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QLD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더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TQQQ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인생 역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반토막 난 TQQQ가 다시 반토막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마이너스 60%가 되고 마이너스 60%가 마이너스 80%가 되는 순간 처음에 자신 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상승장을 먹습니다. 살아남아야 QLD의 복리도 먹고 TQQQ의 폭발력도 먹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내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삽니다. 아래로 깨지면 팝니다. 산 가격에서 15% 이상 빠지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주봉을 켜고 30주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면 끝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돈 버는 기준은 원래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준은 지루합니다. 진짜 기준은 반복됩니다. 진짜 기준은 감정을 덜어냅니다. QQQ가 3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QQQ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QLD를 붙입니다. 정말 강한 상승장이고 본인이 하락을 견딜 수 있다면 TQQQ를 일부만 씁니다. 반대로 QQQ가 3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QLD 비중을 줄이고 TQQQ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QQQ의 작은 하락은 QLD에서는 큰 하락이 되고 TQQQ에서는 계좌를 흔드는 폭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매달 꾸준히 사는 적립식은 안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적립식은 강합니다. 특히 QQQ 같은 우상향 자산에서는 적립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는 QLD와 TQQQ입니다. QQQ는 버틸 수 있는 하락도 QLD에서는 버티기 어려워지고 TQQQ에서는 인생이 흔들립니다. 10년 데이터를 보면 꾸준히 적립한 사람도 높은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추세를 따라간 사람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작게 잃고 크게 벌기 때문입니다. 질 때 작게 잃고 이길 때 크게 벌면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게 추세 추종의 본질입니다. 매일 맞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바닥을 잡는 전략도 아닙니다. 고점을 정확히 파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저 큰 흐름이 살아있을 때 타고 큰 흐름이 무너질 때 빠지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진짜 적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뉴스도 아닙니다. 진짜 적은 연속된 작은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손절을 1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2번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3번 하면 전략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손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미룹니다. 그러다 큰 손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8%를 피하려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80%를 견디게 됩니다. 이건 강한 게 아닙니다. 기준을 잃은 겁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큰 수익을 기다리는 입장료입니다. QLD와 TQQQ에서 손절은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천사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냉정합니다. QQQ가 조금 흔들릴 때 QLD는 2배로 흔들리고 TQQQ는 3배로 흔들립니다. 횡보장이 길어지면 더 괴롭습니다. 가격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계좌는 서서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영원히 들고 자랑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QQ, QLD, TQQQ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QQQ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QQQ를 통해 나스닥 100 기업의 흐름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시장이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금리와 실적과 AI와 반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감각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QLD입니다. QLD는 QQQ를 이해한 사람이 속도를 높일 때 쓰는 도구입니다. 상승장이 확인되고 3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 QLD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QLD도 욕심내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이 TQQQ입니다. TQQQ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이 사는 종목이 아닙니다. 큰 하락을 숫자로 먼저 받아들인 사람만 써야 하는 종목입니다. TQQQ를 사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내 계좌가 하루에 10% 넘게 빠져도 버틸 수 있는가? 한겨울에 30% 빠져도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반토막이 나기 전에 기준대로 줄일 수 있는가? 답이 없으면 TQQQ 비중은 작아야 합니다. TQQQ는 욕심의 크기만큼 사는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고통의 크기만큼 사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익률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낙폭을 봅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보다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계좌가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면 전략도 무너집니다. 전략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싼 자리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QQQ, QLD, TQQQ를 운용할 때는 매수 기준보다 매도 기준이 먼저입니다. 30주 이동평균선 위면 보유합니다. 아래로 깨지면 비중을 줄입니다. 산 가격 대비 15% 빠지면 손절합니다. 다시 회복하고 추세가 살아나면 재진입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 자존심을 봐주지 않습니다. 1번 샀다고 끝까지 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리면 빠지고 맞으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프로의 방식입니다. 초보는 맞히려고 합니다. 고수는 틀렸을 때 작게 잃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번 크게 맞았을 때 크게 법니다. QQQ, QLD, TQQQ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매일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의 큰 상승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큰 상승장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지루한 횡보와 작은 손절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추세가 돌아올 때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괜히 팔았나? 역시 그냥 버틸걸?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나? 그런데 아닙니다. 손절 후 반등은 언제든 나옵니다. 그 반등 하나 때문에 기준을 버리면 언젠가 진짜 큰 하락장에서 모든 걸 잃습니다. 우리는 1번의 반등을 먹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1번 놓친 수익보다 중요한 건 1번 피한 붕괴입니다. 계좌를 지키면 기회는 또 옵니다. 현금이 남아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멘탈이 살아있으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물려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투자자는 시장의 주인이 아니라 가격표의 노예가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좌를 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계좌를 봅니다. 빨간불이면 기분이 좋고 파란불이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살려고 QQQ, QLD, TQQQ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가족을 지킬 자유, 싫은 일을 거절할 자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유입니다. 그런데 기준 없는 투자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강한 기준. 30주 이동평균선. 추세가 살아있으면 탄다. 추세가 무너지면 피한다. 손실이 커지기 전에 자른다. 기회가 다시 오면 다시 들어간다. 이 단순함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QQQ 차트를 보십시오. QLD 차트부터 보지 마십시오. TQQQ 차트부터 보지 마십시오. 기준은 QQQ입니다. QQQ가 살아있으면 QLD와 TQQQ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QQQ가 무너지면 QLD와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본주가 기준이고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QQQ 주봉을 켭니다. 30주 이동평균선을 올립니다. 현재 가격이 그 위에 있는지 봅니다. 위에 있다면 공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이미 QLD와 TQQQ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산 가격 대비 손실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졌는데 아무 기준 없이 버티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투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투자는 기준과 반복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QQQ만 꾸준히 사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는 QQQ와 QLD를 섞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작은 비중으로 TQQQ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수익률을 보고 내 그릇을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TQQQ로 크게 벌었다고 나도 같은 비중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현금 흐름, 멘탈, 투자 기간, 손절 기준, 삶의 상황은 나와 다릅니다. 투자는 남의 계절을 따라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면서 불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AI 시대니까 계속 오른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번에는 나스닥이 무조건 간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맞았을 때의 상상보다 틀렸을 때의 생존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다음 장을 봅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복리를 누립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QQQ의 장기 우상향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QLD의 속도를 견딥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TQQQ의 폭발력을 활용합니다. 결국 QQQ, QLD, TQQQ의 차이는 수익률 차이가 아닙니다. 그릇의 차이입니다. QQQ는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그릇입니다. QLD는 더 빠른 성장을 원하는 그릇입니다. TQQQ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릇보다 큰 물을 담으면 넘칩니다. 내 멘탈보다 큰 레버리지를 담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먼저 만들고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면서 키우십시오. 작게 잃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시 들어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추세가 살아날 때 따라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차트를 보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는 지점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탐욕스러워지는지, 내가 언제 공포에 빠지는지, 내가 언제 남의 말에 흔들리는지, 내가 언제 기준을 버리고 싶은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돈은 시장에서 벌지만 승부는 내 안에서 납니다. QQQ, QLD, TQQQ는 단순한 티커가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 성장에 올라타는 세 가지 속도입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QQQ를 탑니다. 더 빠르게 가는 사람은 QLD를 탑니다. 폭발력을 노리는 사람은 TQQQ를 탑니다. 하지만 어떤 속도를 선택하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30주 이동평균선은 그 브레이크입니다. 15% 손절 기준은 에어백입니다. 현금 비중은 다시 달릴 수 있는 연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싸 보인다고 사지 마십시오. 뉴스가 좋다고 사지 마십시오. 남들이 난리친다고 사지 마십시오. QQQ의 추세를 보십시오. 30주 이동평균선을 보십시오. 내 손절 기준을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준에 맞으면 사십시오. 기준이 깨지면 파십시오. 다시 좋아지면 다시 사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계절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복잡한 전략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단순한 원칙을 오래 지킨 사람에게 갑니다. QQQ가 길을 보여주고 QLD가 속도를 붙이고 TQQQ가 폭발력을 줍니다. 하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합니다. 운전대를 시장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운전대를 뉴스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운전대를 공포와 탐욕에 맡기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 운전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QQQ, QLD, TQQQ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이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작게 잃고 크게 벌 준비를 하십시오. 추세가 살아있을 때 과감하게 올라타고 추세가 무너질 때 자존심 없이 내려오십시오. 손절은 패배가 아닙니다. 손절은 다음 큰 상승장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입장료입니다. 진짜 부자는 1번도 안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작게 잃고 맞았을 때 크게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QQQ의 시간을 먹고 QLD의 속도를 먹고 TQQQ의 폭발력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시장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할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직 더 빠진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팔아라.
하지만 여러분은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QQQ의 추세를 보고 QLD의 비중을 조절하고 TQQQ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작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준 없는 큰 손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의 흔들림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10년 뒤의 자유를 보십시오. 돈보다 자유입니다. QQQ, QLD, TQQQ는 그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도구입니다. 단,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구가 됩니다. 기준 없는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켜고 QQQ 주봉을 보십시오. 30주 이동평균선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계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투자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